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황석준입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이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직접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길거리에 나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드디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조국 장관 체제의 법무부와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해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검찰도 개혁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대통령의 주문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고강도로 진행했습니다. 조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검찰 개혁의 열차도 계속 달릴 겁니다. 이 둘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 이 땅에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충남에서도 벼 수십 헥타르가 쓰러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또 강한 비바람에 소독약품이 씻겨나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초 한 정수장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는 우라늄이 검출돼 홍역을 치렀던 청양군에서 또 우라늄이 기준치를 14배나 초과한 마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간이 상수도에서 검출됐는데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6시쯤 아산시 인주면 문학리 일대에 현대차 아산공장 내 밸브 오작 등으로 배출된 흰색 가루 50kg이 날아와 벼와 콩, 들깨 등이 심어진 농경지 15,000여 제곱미터를 뒤덮었습니다. 호국 영령을 모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독재와 일제의 흔적이 여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현충문 현판과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가이즈카 향나무 때문인데 국가보훈처가 대체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대전시의 층간소음 분쟁이 약 400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전시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줄이기 대책을 시행합니다. 신축 아파트 건축 심의와 인허가 단계에서 현재 4등급 50dB 이하로 되어 있는 중량 충격음 법적 성능 기준을 2등급 43dB 이하로 설계하도록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의 임대주택 사업자가 지난해 2,400여 명에서 올해 3,600여 명으로 늘어 50.7%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각각 13.5%와 11.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 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27% 올라 올해 4월 4주차 이후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020학년도 대전시 공립초등교사와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접수 결과 평균 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송민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났는데 네. 이 충남에서도 벼 수십 헥타르가 쓰러지는 피해가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제 서천군 기산면 일대를 돌아봤는데요. 이 수확을 코앞에 두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할 벼가 처참하게 이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네. 이삭이염으로 무거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자 맥없이 넘어간 건데요. 이 태풍 미탁으로 쓰러진 벼는 서천에서만 58헥타르에 달합니다. 이 축구장 80개를 합쳐놓은 면적입니다. 농민들은 내일 모레 수확을 앞두고 애써 지은 1년 농사를 망치게 됐다며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이 밖에 천안시 병천면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이 충남에서는 10건의 태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예, 이 태풍 탓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도 또 비상이 걸렸죠.
네, 이 경기도 파주와 김포 등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내 최대 양돈 밀집 지역인 충남에서도 갈수록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에 생석회가 씻겨나가고 소독약이 희석돼서 그동안의 방역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충남도는 이에 따라 기존의 소독 장비는 물론이고 군 제독 차량과 산불 진화 차량까지 투입해서 긴급 방역에 나섰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아예 원점에서 재방역을 한다는 자세로 이 축사 내외부는 물론 진입로와 마을 주변까지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경기와 인천 지역의 매몰 처분 현장이 크게 늘면서 여기에 투입되는 이 충남 지역 내외국인 근로자들도 이제 201명까지 크게 늘었는데요. 이들을 통한 2차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충남도는 감염 경로가 명확해질 때까지 이 외국인 노동자 채용과 축사 개보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방역 당국도 바빠지게 됐군요. 올 초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는 우라늄이 검출돼서 청양군이 홍역을 치렀는데 또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한 마을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청양군 대치면 작천리의 한 마을에는 60여 가구 주민 12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이 지난달 초 민간기관에서 지하수 세지점의 수질을 검사했더니 이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모두 기준치를 훨씬 넘겼습니다. 이 마을은 이 지하수를 마을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한 곳은 기준치를 14배나 초과했다고 합니다. 이 청양군은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간이상수도의 음용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대신 이렇게 생수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궁금한 것이 이번에 우라늄이 검출된 간이상수도는 지난해 우라늄이 초과 검출돼서 비교적 최근에 새로 뚫은 대체 관정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4월 준공 당시에 수질 검사를 했더니요. 우라늄이 기준치 이내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불과 몇 달 만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이 청양군은 비상시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기존 관정과 물탱크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차단 밸브에 문제가 생겨서 물이 섞인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밸브가 일부 풀렸다던가 아니면 덜 잠겨서 옛 관정물이 새 관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앞서 올해 초에 청양군 정산면의 한 정수장에서도 이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우라늄이 검출돼서 큰 파문이 일었거든요. 네. 현재 청양군 내 마을 간이상수도가 200여 곳이 넘는 만큼 주민 건강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도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예, 이런 게 그 청양군만의 문제겠습니까? 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호국영령을 모신 국립대전현충원에 독재와 일제의 흔적이 여전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이 대전현충에 가보시면요. 이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탑의 출입문, 이 현충문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이 헌어객들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현판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 또 현충원 준공 때부터 30여 년 동안 걸려있는 내부 헌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한 시민단체가 철거를 청원해서 공론화가 됐는데요. 이 시민단체인 문화재 제자리 찾기 측은 전 대통령이 국가내란죄, 반란죄로 이렇게 실형을 언도받았는데 현판을 유지하는 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 일제의 흔적은 뭘 두고 하는 얘기죠? 네, 이 대전현충원에는 현충광장을 중심으로 이 400그루가 넘게 심어둔 가이지카 향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이 가이지카 향나무는 조선 침략의 원흉이죠. 이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에 들여와서 이토 향나무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향하는 길의 초입에도 이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가이지카 향나무가 줄지어 심어져 있는데요. 이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현판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이 가이지카 향나무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 수렴에 들어갔는데요. 이 같은 논란이 국립 서울현충원에서도 있었는데 서울현충원은 지난 2013년에 이미 가이지카 향나무를 국내 수종으로 교체해서 대전현충원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서울현충원은 이미 했는데 대전현충원은 왜 놔두고 있는지 이해가 참 안 되네요. 이토 향나무를 보며 누워 계신 독립유공자들께 후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비교적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송민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역을 출발해 정부 세종청사를 거쳐 오송역까지 운행하는 광역 BRT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부터 해당 노선이 증차 운행됩니다. 평균 배차 간격이 13분에서 11분으로 단축되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5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2019 계룡 세계 군문화축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열립니다. 해군 홍보관과 공군 홍보관도 설치하고 체험존과 전시존, 역사존 등 7개 분야 35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대전시는 오늘부터 6일까지 엑스포 시민광장 일원에서 제4회 세이프 대전 안전체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함께해요 안전대전이란 주제로 생활과 교통, 재난, 보건, 사회안전체험 등 7개 분야의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대전 올레 아트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6일까지 태미올레 일원에서 열립니다. 옛 충청남도 관사촌에서 거리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과 학술 행사 위주로 펼쳐집니다. 대전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오늘 오후 7시에 14 남북 공동선언일을 기념하기 위해 문화로 평화바람 공연을 개최합니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기획됐습니다. 2019 충남문화재단 찾아가는 공연 낙락 15차 행사가 금산군 재원면 구억리 비단골 단기보호 뜨락마당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문화소외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개최됩니다. 비나리, 판굿, 사물놀이 등 전통 국악 공연이 진행됩니다. 2019 아트대전 백인 릴레이 부스전 오늘부터 8일까지 문정규, 박경동, 박종숙, 박진현, 송강, 양영, 윤기로, 윤봄, 이덕희, 이로미 작가의 작품들이 KBS 대전 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신현국 초대전은 같은 기간 공주문화원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대전 유성구는 내일부터 26일까지 5회에 걸쳐 유성 온천공원 워터스크린과 유림공원 잔디광장 일원에서 행복팜 프리마켓을 운영합니다. 도시형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로 45개 팀이 참여해 다양한 로컬푸드 수제 요리, 수공예품을 판매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 세종과 충남 지역은 오늘 맑은 뒤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기온은 대전, 세종 28도, 천안, 홍성 26도 등 26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높이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대전지방 기상청은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일선 학교의 사서와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의 비교과 과목 인력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올해 기준으로 사서 인력은 44.4%, 상담 인력은 56.5%가 배치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충남은 비교과 과목 인력 배치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학교 비교과 교사 배치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국감 때문에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서와 보건, 영양, 또 전문 상담 등 이 학교의 비교과 교사 배치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요. 그 내용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교과 교사는 이렇게 사서, 보건, 또 영양, 전문 상담 이렇게 이제 크게 4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그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19년 전국 초등, 중등, 고등학교, 특수학교 비교과 과목 인력에 대해서 배치 현황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사서 인력은 44.4%, 전문 상담 인력은 56.5%, 보건 인력은 83.9%, 영양사 인력은 이제 98.9%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전인 교육을 위해서는 사서, 보건, 영양, 또 상담 이런 교사들이 학교에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구체적으로 시도별로의 인력 배치율은 어떤가요? 예, 이제 분야마다 좀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먼저 이제 전문 상담 과목을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은 56.5%인데, 네. 특히 이제 아마 도 단위가 좀 배치율이 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저는 전북인데요, 25.8%고요. 예. 우리 지역인 충남은 55.5%, 뭐 전국 평균 수준이고요. 네. 배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이제 울산이 82%, 광주가 72%,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 네. 보건 과목은 전국 평균은 83.9%입니다. 보건 과목 배치율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전국 평균은 83.9%이고 최저는 전남이 61.5%고요. 우리 지역인 충남은 67.9%를 기록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경기는 이제 100%가 넘고, 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이제 보건 교사와 그가 이제 그 학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2명이 배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뭐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서가 이제 제일 사실은 좀 심각한데요. 전국 평균은 아까 말씀드린 그 44.4% 정도 수준인데, 최저는 경북이 9.4%고요. 네. 예, 우리 지역인 충남은 이제 10.3%에 불과하고, 대전 같은 경우에 사서는 23.8%입니다. 전국 평균에도 좀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세종시도 24.2%에 불과합니다. 사서가 좀 제일 심각하고요. 영양 과목은 상대적으로 이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영양 교사나 영양사가 이제 거의 뭐 100%에 가까운 배치율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낮은 전남이 이제 83%에 불과하니까요. 요거는 그나마 이제 영양 과목 좀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통계를 보면 사실 농촌 지역이 여러 가지로 교육적으로 열악한데 이 교사의 배치에 있어서도 아주 도시와 비교해서 열악한 상황이군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은 학교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학생 수가 적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배치 기준은 그 학교 수에다가 학생 수까지 포함해서 배치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배치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는 학교의 같은 경우에는 교사 한 명을 이제 배치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 학교 몇 개를 묶어서 순회 교사 형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출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충청남도 이게 이제 비교과 교사 4개 과목 전체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현재 대전, 세종, 충남 상황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상담의 경우에는 이제 충남은 전국 평균 정도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 중에서는 그나마 충남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충남보다 통계상 괜찮은 데는 충북과 강원 정도이고 나머지보다는 좀 괜찮은 편이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보건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많이 한 20% 가까이 좀 통계가 좀 뒤처지고 있고요. 충남의 경우에. 사서의 경우는 뭐 사실은 거의 최하위권에 가깝습니다. 영양교사 같은 경우에도 전국 평균 수준이고요. 대전과 세종은 그나마 이제 도시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의 경우는 사서가 23.8%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사서는 24.2% 배치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뭐 지표는 좀 괜찮은 편이고요. 특별히 대전과 세종은 요 사서 교사에 대한 그 배치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청소년기에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요즘 독서는 거의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말하자면 안내하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독서가 하기 때문에 그걸 안내해주는 사서교사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너무 지식교육에만 치우친 것이 이 교사 배치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문 상담교사와 보건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학교당 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과 교사 배치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는 배치 기준을 정해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예산과 인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실제 배치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방교육 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라는 다소 긴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 규정에 따라서 인력을 좀 배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법에 따른 배치 기준과 실제 배치와는 조금 괴리가 좀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갭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제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예산 확보가 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학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중에서 이 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무상 교육 시리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작 우선적으로 채워져야 될 건 안 채워지고 있는 거군요. 이 전문 상담 교사와 보건 교사를 상근이 아닌 또 순회 교사로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부작용도 있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순회 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좀 돛단위 이제 시골의 경우에 아이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단독해서 교사를 배치하기 좀 어렵다 해서 네.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이제 순회 교사를 배치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의 측면에서는 조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사서나 전문 상담 인력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실제로 이제 생활 속에서 호흡하면서 아이들을 또 관찰하고 상담하고 또 이제 독서를 안내해주고 네.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단절되고요.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사실 교육은 전제가 지속적인 관찰부터 돼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순회에서 여러 학교를 맡아서 하다 보면 그게 제대로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학교에 배치된 비교과 인력도 고용 형태에 있어서 정규 교원 비율이 턱없이 낮은 실정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전국 평균으로 정규 교원에 대한 비율이 사서는 30.5%, 네. 전문 상담 교사는 45%, 영양 교사는 51.7%, 보건은 76.1%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제 신분상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신분상의 불안정성이 바로 아이들에게 바로 또 영향을 또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조금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좀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 형태를 좀 개선하는 좀 제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비교과 교사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력 배치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 학교 비교과 교사들의 배치 문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실제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년 교사를 임용하지만 교사 또 임용을 위한 일종의 티오 같은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비정규직 인력을 이제 배치하는 상황,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배치율을 높이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교사 확보는 안 되니까 비정규직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요 괴리를 좀 좁히기 위한 노력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장에 이제 비정규직 인력이 배치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현장에서의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을 직무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또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국감에서 조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이신지요? 예, 저는 특별히 이제 학교 현장에서 좀 제기되고 있는 사각지대,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제 학생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네.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건강 정보가 중간에 이제 공백이 생겨버리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학교와 사회하고의 연결에 있어서 공백은 없는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래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들이 교육에 좀 들어가야 되는, 이걸 에듀테크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 관련해서 미래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좀 집중하는 감사를 좀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지역
그 교육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게 있으십니까? 예,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의 질을 좀 높여야 되는데, 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네. 앞서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비교과 분야에서의 다양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학습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로 살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교와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어떻게 좀 강화돼서, 모든 사회가 그 아이들의 학습에 좀 지원을 도와주는 그런 구조를 좀 잘 만들어서 대전이 명실상부하게 교육도시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네. 정말로 질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교육도시가 되도록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학교 비교과 교사 배치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중도일보는 퇴보하는 정부 발언 혁신도시 이상신호란 기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내년 3월 이후 검토 발언으로 국가균형발전 100년 대계가 차기 총선 전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자칫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대전 세종 마이스 인프라 확충 필요란 제목으로 대전 세종시가 굴뚝없는 황금 산업이라 불리는 마이스 산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불황 속 대출 빙자 금융 사기의 덫. 충청투데이는 보문산 관광개발 막힌 길 뚫렸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